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목이 메인이군요. 글쎄요, 참 대형 참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지만 국내 항공사로서는 사상 최악의 그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어제 일요일 날 아침 일찍부터 들려온 그 참사는 우리를 정말 더욱더 슬프게 만들었는데요. 글쎄요, 2024년 올해는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로 참 되풀이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던 한 해입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할지 좀 어제부터 상당히 고민스러웠는데요. 글쎄요, 올해 많은 일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더더군다나 연말 12월 달에 12월 3일부터 해서 오늘까지는 정말 대한민국에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연이어서 벌어집니다만 굳이 유한을 해 본다면은 내년 2025년 내년 1년 동안 찾아올 그 모든 안 좋은 기운이 2024년에 연말에 몰아서 이제 더 이상은 그런 나쁜 기운이 대한민국을 지배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뿐입니다. 이제 내일만 지나면은 이제 새해가 밝아오는데요. 부디 2025년에는 이런 참사, 대형 참사라든가 대한민국의 나쁜 어떤 국운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가 찾아 볼 수 없는 그런 희망찬 그런 새해, 희망찬 대한민국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글쎄요, 우리가 늘 대한민국은 역경을 딛고 올라섰던 그런 기운이 많이 있죠. 네, 아주 옛부터 해서 대한민국에는 끊임없이 고난과 역경이 몰아쳤습니다. 그것은 비단 근현대사뿐만이 아니라 이 삼국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각종 어려운 고난의 시기는 줄기차게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괴롭혔는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잘 슬기롭게 이것을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디 이번 참사도 우리가 잘 극복을 해서 대한민국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기를 저도 강력히 희망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오늘 각종 매체, 특히 현장감을 제일 생명으로 하는 TV, 공중파, 종편은 거의 24시간 체제로 사고 현장을 둘러싼 비행기 참사 상황을 벌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생존자 2명을 빼놓고는 모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글쎄요, 참 사고 원인, 여러 가지 문제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항공 전문가가 아닌 만큼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복합 상황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어, 랜딩 기어가 안 나오는 그 얘기, 왜 굳이 이렇게 공중을 회항을 하면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무엇이 그렇게 긴박했을까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 당국의 조사가 있는 다음에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섣불리 예단을 한다거나 누구 책임으로 몰아간다거나 하는 그런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단지 이번에 정말 말 못할 그 사연들이 너무 많은 것이 또 한 번 가슴을 칩니다. 이제 그 참사를 당한 희생자들 가족 얘기부터 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예, 그 중에서 팔순잔치 일가족 9명이 예, 태국으로 모처럼 만에 여행을 갔다가 이번 참사를 당했다 하는 것을 참 어떻게 뭐 표현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번 이 가족 얘기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에 거주하는 여기서는 모씨,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9명 가족이 한꺼번에 참사를 당했는데요. 마침 이 A씨라고 하는 분이 팔순잔치를 맞았답니다. 팔순, 올해가 이제 80이 되기 때문에 일가족 9명이 바로 이 팔순 잔치를 위해서 태국으로 같이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이런 참변을 받았는데요. 바로 이 A씨는 우리 나이로 만 80이고 181명 탑승자 중에 가장 최연장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순을 축하할 겸 9명의 일가족이 태국 방콕에 패키지 여행을 간 것이 바로 이런 참사로 이어졌다. 이 A씨와 자녀 4명이 전라남도 영광에 살고 있고 나머지 친인척이 5명인데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남도 진도군에 사는 B씨, 그의 아들, 사위, 손자 2명 등 일가족 5명이 함께 방콕으로 여행을 갔다가 같은 참사를 지금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9명 가족, 5명 가족 이렇게 가족끼리 정말 모처럼 만에 어떤 분은 처음으로 해외를 나간다는 분도 계시는데요. 정말 모처럼 만에 해외를 나간 그 가족여행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불규의 여행이 됐다. 참 마음이 더 아프죠. 또 전라남도 화순에 사는 공무원 3명, 또 퇴직 공무원 5명이 이번에 퇴직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반 여행길을 올랐다가 변을 당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자매 사이인 목포시 공무원 2명, 그 2분이 자매, 친자매 사이인데요. 자녀들과 함께 또 여행을 다녀온 길에 사고가 났는데 이들은 며느리들끼리 매년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올 정도로 화목했던 그 가족의 참변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가족 단위 또는 그 동료 단위 이 피해자가 많았다는 것은 바로 이게 패키지 여행이 거의 대부분 3분의 2 이상이 패키지 여행을 이 전세기를 통해서 다녀온 그런 상황인데요. 이 전세기 특성상 바로 가족여행 패키지 4명, 5명, 6명을 한꺼번에 모아서 같이 투어를 하는 게 패키지 여행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그 전세기 패키지 여행이라는 점에서 이런 가족 참변들이 너무 많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최연소 희생자는 2021년생 3살짜리 남자아이였고요. 최연장자 말씀드렸다시피 팔순 잔치를 다녀온 80세 영광 주민이다. 연령별을 보니까 역시 50대들이 가장 많았군요. 50대가 40명으로 가장 이 활동이 왕성할 때고 또 경제력도 가장 많을 때니까 50대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60대가 39명, 40대가 32명, 70대가 24명, 30대가 16명, 20대가 10명, 10대가 9명, 10살 미만, 10살이 채 안 된 미취학 아동도 5명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글쎄요, 가슴 아프게 전해드립니다. 미취학 아동들을 데리고 태국 여행을 간 패키지 여행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더 자세한 사고 원인 이런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당국의 조사가 지금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어제는 시신 수습이라든가 사고자가 혹시라도 생존자가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수색에 중점을 뒀다면은 오늘부터는 사고 원인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일주일간 1월 4일까지입니다.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비단 애도 기간으로 선포를 된 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국가적인 참사에 대해서는
평소보다도 더욱더 아주 경건한 그런 생각으로 일상에 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글쎄요, 오늘은 연이어서 또 부흥 소식을 전해드리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아시죠?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어제 100세의 일기로 영면을 했다 하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생전에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보다도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각종 활동으로 더욱더 주목을 받은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전직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직 대통령일 때는 별다른 그렇게 주목이라든가 인기를 끌지를 못했기 때문에 재선에는 실패를 했는데 그 뒤에 각종 뭐 집짓기, 헤비타트 운동이라든가 이런 집짓기 운동, 그리고 이 서민들을 위한 그런 행보를 많이 보냈고요. 또 남북 관계에도 관심이 있어서 북한도 방문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땅콩 농장 주인이죠. 예, 조지아주 아틀란타인가요? 조지아주에 거주를 하면서 땅콩 농장의 농장주였다. 이 대통령으로 활동을 했던 바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100세를 마지막으로 영면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최장수 대통령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중에서 100세까지 살았던 분은 지금 없는 상황인데요. 네, 미국 조지아주 프레인스에 있는 자택에서 어제 영면을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타전을 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는 피부암과 합병증을 앓았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2월부터 그러니까 거의 한 2년 됐군요. 거의 2년 정도 연명 치료를 중단한 채 치료가 힘든 질병을 앓는 사람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수록 치료하는 것을 바로 호스피스라고 그러죠. 호스피스 케어를 1년 10개월 동안 받아왔다. 그리고 올 10월 전직 미국 대통령은 처음으로 100번째 생일도 맞았다. 그의 부인 로절린 여사죠. 2023년 작년 11월 19일 96세 나이로 별세를 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부인은 96세 그리고 카터 대통령은 100세 상당히 장수를 했던 그런 대통령 부부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 무한 참사 삼가 고인들의 그런 애도를 표한 그런 경건한 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지미 카터 대통령이 100세 일기로 또 어제 타계를 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합니다. 글쎄요, 오늘 여러분께 전할 소식, 이제는 사실 우리 탄핵이라든가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이 탄핵 정국, 탄핵 사태, 한덕수 대통령 대행까지 탄핵을 해서 지금 대행의 대행, 대행의 대행, 그 부총리, 경제부총리까지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국가 애도 기간을 맞이해서 당연히 이제 정쟁은 이전보다는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가겠지만 이 애도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이제 여야 간에 아주 첨예한 그런 그 정쟁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길, 우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기를 저도 간절히 고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대중, DJ, 대한민국의 아주 굵직한 이 족적을 남긴 김대중 대통령직을 위해서 삼수, 정확히는 한 4번을 도전을 해서 결국에는 대통령직에 올랐던, 그리고 정치에 은퇴를 한다라고 한 것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번복을 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을 빚었지만, 아무튼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굵직한 이 족적을 남겼던 민주당의 뭐라고 표현합니까? 글쎄요. 아버지,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을 두고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여러 사람이 당 내에서 그렇게 논란을 한 거지만은 사실상 민주당을 집권을 시킨 이 김대중을 보면서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그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김대중 다음에 누가 집권을 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을 했는데 그게 우연찮게 뭐 노사모라든가 이런 힘으로 대통령직에 오른 거는 아니다. 물론 그런 그 노사모 이런 것도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 팬덤을 거느리는 그런 현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만은 사실상 더욱 크게 김대중에 이어서 노무현이 집권을 한 것은 바로 북한과의 커넥션이 작용을 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000년 지금부터 24년 전입니다. 벌써 2000년에 김대중이 방북을 합니다. 방북을 하지요. 방북을 했는데 6월 15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방북한 그때부터 지금 사안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요. 미국 CIA가 전 주 베트남 공사인 이대용 씨에게 이 시크리트 문서를 넘겨줬다 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 주 베트남 공사인 이대용 씨는 베트남에서 이 베트콩, 이 월맹군 베트콩들에게 잡혀서 북한으로 북송을 너는 북한으로 가라. 그러면 훨씬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각종 회유를 물리치고 수년간 베트남에 생포가 돼 있던 그런 분으로 유명을 합니다만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정말 이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군요. 네, 바로 그 미국 CIA가 전 주 월남이 베트남이죠. 공사인 이대용 씨에게 넘긴 자료 얘기를 지금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얘기는 스카이 데일리에서 단독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은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팩트 중심으로 전달을 해야 되겠기에 여기에 기사 나온 중심으로 제가 중간중간에 해설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2000년 6.15 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한 김대중은 경호수칙을 어기고 우리 측 경호원도 없이 김정일 전용차에 올라탔고,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 순안공항인가요? 거기에서 김정일이 타고 온 벤츠 리무진으로 김대중이 옆에 올라탄 그 장면 중계가 돼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후 45분간 김대중과 김정일은 차 안에서 단둘이 밀담을 나눴다. 문재인과 김정은의 도보다리 대화처럼, 그렇죠? 지난번 4년 전인가요? 문재인과 김정은이 주위에 아무도 배석시키지 않고 도보다리에서 대화를 한 다음에 끝날 때쯤 USB를 전달을 했다 해서 지금 USB에 과연 무엇이 담겼느냐, 어떤 국가 비밀을 그대로 USB에 담아서 김정은이한테 전했느냐라는 게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마치 그때의 대화처럼 김대중과 김정일의 밀담에 대한 정부의 공식 기록물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CIA에서 전 주 베트남 공사 이대용 공사에게 자료를 넘겨준 사실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 노무현은 50 청문회 스타로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았지만 민주계 잠룡들 속에서 대권 후보로 두각을 그다지 나타내지는 못할 때였다. 그렇죠? 네. 처음에 제주도부터 시작된 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제주도에는 하나갑부터 해가지고 쭉 되고 노무현은 5등 정도 했을 겁니다. 그게 차례차례 북상을 하면서 광주에서 이게 판이 뒤집인 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실 됩니다. 그러나 2년 뒤 전자개표기를 처음으로 도입한 김대중 정권 아래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노무현은 쟁쟁한 경쟁자들을 모두 제치고 빠르게 치고 올라간 끝에 그해 12월 마침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2000년 6월 15일 평양의 순환 비행장에서 김정일과 김대중의 차석 대화의 도청, 감청에 성공한 미국 정보당국이 미국 CIA입니다. 입수한 핵심 내용을 우리 정보당국에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바로 미국의 CIA의 도청, 감청 능력은 바로 러시아의 푸틴, 크렘린궁까지도 다 도청 감청이 이루어진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만큼 도감청에 대해서는 미국을 따라갈 그 수준이 다른 국가에서는 안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아마 주요 인사들의 통화 내용이라든가 모처에서의 그 대화 이런 것들도 다 도감청에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가라는 별명을 가진 그 집에서 주요한 행사, 밀담 같은 거를 나누는 겁니다. 이 청와대라든가 이런 것은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손을 탈 염려가 있어서 이 삼청동, 그 다음에 궁정동, 12.12 또 이 박 대통령이 김재규로부터 살해당한 게 바로 궁정동 안가였죠. 바로 이 청와대 주변에 있는 삼청동이라든가 궁정동에 몇 개의 안가를 운영을 해서 그들만의 밀담을 나누는 장소가 필요했던 것이 안가의 존재 이유기도 합니다만은 바로 이 도감청의 미국 정보당국이 그 당시에도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김대중, 김정일, 차안 밀담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추정 보도를 한 적은 있는데 미 정보당국의 도청, 감청 내용을 근거로 노무현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폭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김정일과 김대중의 차안 밀담은 미 중앙정보국 CIA가 이대용, 이 전 그 베트남 공사였죠. 2017년, 지금부터 7년 전에 돌아가신 이대용 전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 경제 담당 공사를 통해 우리 정부 관계자 3명에게 전달이 됐다. 이 3명은 모두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고위급 인사다. 그러니까 장관급 인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은 베트남전 당시 5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북한으로 귀순하라는 온갖 회유를 뿌리치고 송환된 이대용 전 공사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그에게 회담 내용을 알려준 것이라고 그렇게 전해졌다. 미국 CIA가 입수해 우리 측에 건네진 차안 밀담은 김정일이 동승한 김대중에게 바로 이렇게 불쑥 건넨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차기 대선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어? 라고 김정일이 DJ한테 이렇게 불쑥 자기 차 안에서 말을 꺼냅니다. 차기 대선 우리 선생님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대선 구도에 관해 묻는데도 일국의 대통령인 김대중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남 출신인 하나갑이나 정동영이면 어떨까 한다라고 직답하는 걸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김정일이 자신의 차 옆에 동승을 한 김대중에게 차기 대선 대통령 선거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어? 라고 넌지시 얘기를 꺼내자 바로 김대중은 호남 출신 하나갑이나 정동영이면 어떨까 생각 중이다 라고 즉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미국 CIA의 도감청에 의해서 파악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자 김정일이 다시 반색을 하고 묻습니다. 그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노무현으로 하시오. 참 누가 누구한테 명령을 하는 그런 투지요. 그건 안 돼요. 노무현으로 하시오. 라고 특정 후보를 낙점하면서 차기 한국 대선 구도의 윤곽을 지시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그것을 DJ가 지시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불쾌했는지 그거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글쎄요, 참 김정은이가 DJ를 향해서 하나갑 정동영 그건 안 돼요. 노무현으로 하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 그 자체가 얼마나
그 DJ 정부 이후부터 북한과의 아주 밀착된 그런 관계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미루어 짐작컨대 불편한 사이라든가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는 그런 구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한국의 대선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어? 그 호남 출신 하나갑이나 정동영 정도가 어떨까 생각하오 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안 됩니다. 노무현으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대목에서 김대중은 곧바로 수긍하지는 않은 것으로 미국 CIA는 파악이 됐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바로 수긍하는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 하는 도감청 내용입니다. 김정일이 노무현을 거명하자 김대중은 노무현은 경상도 출신으로 청문회 스타라고는 하지만 여론이나 인지도 면에서 두 사람한테 훨씬 밀립니다.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뉘앙스로 토를 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내용은 스카이 데일리가 몇 시간 전에 단독 기사로 공개를 한 건데요. 바로 이 미국 CIA가 자신이 신임하는 주 월남 베트남 경제 담당 공사인 이대용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이대용 씨에게 넘긴 자료에는 그대로 도감청 내용이 이렇게 적시가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지도 면에서 노무현은 아직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로 토를 달자 이어 김정일이 또 얘기를 합니다. 노무현의 아비 원래 고향은 호남이지요. 호남이고 처가 등 출신 성분도 좋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얘기가 있습니다. 처가 출신 성분도 좋다 하는 얘기는 김정일 입장에서 출신 성분이 좋은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을 해보시면은 바로 이 장인 어른이죠. 장인 이 권양숙 여사의 부친이 빨치산 활동을 했다. 이 죽음을 당한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그래서 한참 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그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단 한마디로 그것을 잠재웠죠. 그래서 우리 장인 어른이 빨치산 활동을 했다고 손치더라도 그렇다면 내가 내 아내를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거 한마디 여러분 기억나시죠? 빨치산 활동한 거 맞다. 그것은 뭐 역사적인 팩트고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그 증거가 있으니까요. 빨치산 활동한 거 맞다. 그렇다면 내가 내 아내를 버려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냐라고 오히려 역공을 한 그런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이 한마디로 장인의 빨치산 논란이 수면 아래에 확 다시 들어갔죠. 그 이후에는 빨치산 얘기가 거의 나오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바로 김정일 입장에서는 이 권양숙 여사의 아버지 빨치산 활동을 한 권모 씨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처가 등 출신 성분도 아주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리고 또 김대중에게 또 어드바이스를 한답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론이나 인지도는 선전선동을 통해 충분히 월장할 수 있다라고 김대중에게 말했다. 이 월장이란 말이 도감청에 의해서 이게 나온 얘기인데요. 원래 월장은 담을 넘는다는 뜻 아닙니까? 원래 뛰어넘을 담장, 그죠? 그래서 월장이라는 담을 넘는 건데요. 북한 말도 담넘이, 담을 넘는다라는 북한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정일이 이부 북한말로 표현을 했거나 우리 쪽을 염두에 두고 월장이라는 발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즉 월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담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저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는 자신들의 선동 전략으로 노무현의 낮은 인지도를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으니 안심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월장이란 말도 나오고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인 걸로 봐서 이 도감청이 거의 팩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만은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자신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북한이 그렇게 5년 동안 북한으로 넘어와서 자기들과 같이 활동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그 유혹을 끝내 물리치고 5년간 베트남에서 감금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정말 확실한 사람이구나라고 안심하고 나중에 이 자료를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또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선거 문제는 우리와 연구를 많이 합세다라고 김정일이 말한 대목까지가 미국 CIA가 한국 측에 건넨 도감청 내역 중 한국 또는 한국 선거에 관한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거 문제는 우리와 같이 연구를 많이 합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여기서 이제 선거 문제를 뭐를 연구를 하자는 건지 이것도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차한 대화가 무려 45분간 이어진 건데요. 지금까지 뭐 월간조선 이런 것들은 추정을 통해서 바로 김정일과 김대중이 차 안에서 김일성 생존 시 김대중만 충선한다라고 하는 발언, 그리고 반공법을 없애고 평화헌법을 만들어 통일을 대비하자는 내용, 그리고 김대중이 먼저 통일 대통령을 하고 김정일이 두 번째 차기 대통령을 잇는다고 대화했다고 소개를 한 바 있다. 이게 몇 년 전에 한국의 월간지 등에서 이런 얘기가 추정 보도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도감청 내용이 이렇게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제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의 도청, 감청 방식에 대해서 이 사안을 잘 아는 정보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약간 엇갈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차 안 직접 도청장치, 차 안에 미국 CIA가 도청장치를 해놨을 것이다. 글쎄요. 그런데 이게 김정일이죠. 김정일의 전용차라는 점에서 저는 이 방식은 아닐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북측 운전기사의 사후 보고 감청, 운전기사를 통해서 드러났다 하는 얘기. 세 번째는 정찰 위성에 의한 원거리 감청 등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소식통들, 이쪽 전문가들은 모두 위성 감청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일제히 부인을 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휴민트, 사람을 통한 북한에 심어놓은 북한의 곳곳에서 활약을 하는, 이것은 뭐 우리도 북한에서 휴민트가 있고 북한은 더더군다나 남쪽에서 각종 간첩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빼가고 있죠. 휴민트는 사람에 의한 정보 취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휴민트에 의한 정보 취득 가능성은 우선 제외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둘만의 비밀 밀담을 이 둘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건네서 듣는다는 거, 이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쉽지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도청 감청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내용의 미국 기밀 문서가 아직 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기밀 등급은 짧게는 뭐 5년, 뭐 길게는 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기밀 유지 기간이 있는데요. 보안 등급이 높은 기밀 문건이 최소 30년 이상은 지나야 해제가 되는 걸로 봐서, 글쎄요, 이게 뭡니까? 2000년이죠? 2000년이니까 지금 24년 전인데 이제 몇 년, 한 4, 5년 정도 지나면은 이것도 기밀 문제가 공식적으로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대중, 김정일의 이 차 안, 김정일 전용 승용차, 이게 김정일, 김정은이 모두 좋아한다는 바로 벤츠 최고급 리무진이라는 얘기죠. 이 밀담은 이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현실로 드러났다. 이게 바로 이제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8명 중에 5등, 4등 정도로 달리고 있던 노무현이 바로 광주 경선에서부터 두각을 나타내서 1등으로 치고 올라가죠. 바로 이런 것들이 모종의 그런 이 시그널로 통해서 다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2002년 민주당 경선에서 리틀 DJ로 자처했던 한화갑하고 정동영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나오는 그 한화갑, 여러분 다 아시죠? 쌍갑 하면은 한화갑과 건노갑을 얘기를 하지요. 쌍갑, 한화갑,
권노갑 이렇게 두 갑이 이 한때는 바로 DJ의 오른팔 왼팔을 하는 데인데요. 권노갑은 뭐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 막후에서 실력을 행사를 하는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선생 출신의 권노갑, 그리고 하나갑은 생김새도 그렇고 뭐 리틀 DJ다라고 하면서 당대표까지 역임을 했으니까 이 당시에는 하나갑의 그 권세가 굉장히 등등했을 때입니다. 리틀 DJ를 자처했던 하나갑의 인기는 제주도 경선에서 1위를 탈환할 만큼 제주도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높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제주도부터 쭉 올라오는 그런 게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의 특징인데요. 광주 경선에서부터 드디어 노무현이 하나갑을 밀쳐내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하나갑은 돌연 사퇴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처음 스타트는 1등으로 갔던 하나갑이 세 번째, 네 번째 지역부터 노무현에게 물리기 시작하자 나중에는 사퇴를 했는데 바로 그 사퇴가 DJ로부터 아마 시그널을 받은 걸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렇게 되자 뭔가 낌새를 차린 정동영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 잘 나가던 하나갑이 광주에서 한번 졌다고 저렇게 사퇴를 하고 뭐야 노무현은 왜 저렇게 치고 나가지? 좀 의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낌새를 차린 정동영은 이제 김대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번 전당대회 대선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자기의 다음 행보를 물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 김대중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혼자 뛰는 마라톤을 보았느냐? 혼자 뛰는 마라톤 당신 본 적이 있느냐? 다음 차기 대선도 있고 하니까 완주하라고 오히려 독려했다는 후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동영이 하나갑이 사퇴한 이후 그럼 뭐야 이거 나도 사퇴를 해야 되는 건가? 라고 DJ에게 조용히 의사를 물어봤더니 혼자 뛰는 마라톤은 없다. 차기 대선도 있으니까 당신은 완주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정동영은 완주를 했는데 다 중간중간에 한 사람씩 떨어지고 노무현의 독주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정동영마저 아웃되면 이제 노무현이 홀로 뛰는 마라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번이 아니래도 차기에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완주하라라고 모양새를 이렇게 DJ가 갖췄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네. 이 미국 CIA의 도감청에 따라서 김정일이 노무현을 낙점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더라도 이를 철저하게 북한의 시각에서 본다면 어떤 배경에서 이 한국의 후계 구도에 개입하려 했는지 큰 의문이 남는다. 바로 이 의문 중에 몇 가지 미스터리가 지금 하나씩 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금 스카이데일리에는 바로 이런 상황, 이 김정일이 DJ를 통해서 차기 정권은 노무현으로 하는 게 좋겠다. 노무현이다 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자 아직은 안 됩니다. 아직은 인지도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이 노무현이 경상도 사람이라 나는 또 탐탁치가 않습니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자 그 사람이 경상도이기는 하지만 뿌리는 호남이다 라고 가르쳐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처가 이 권양숙의 아버지가 빨치산함 활동 이것을 염두에 두고 출신 성분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다. 당연하죠. 예, 자기를 위해서 활동을 했던 북한을 위해서 활동을 했던 빨치산 일원으로 죽음을 맞은 권양숙의 아버지 즉 노무현의 장인의 출신 성분까지 언급을 한 상태인데요. 지금은 비록 인지도가 없다 낮다 하더라도 그거 충분히 우리의 선전선동으로 월장 담을 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파급력이 큰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이제 두 번째 그 얘기가 나옵니다. 김대중 정권이 선거 결과 조작이 가능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자개표기 이게 전자개표라는 게 김대중 당시에 처음으로 도입된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대통령 선거에 처음 도입한 사실, 그거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을 지면서 얘기를 풀어갑니다. 여기에는요, 한국 대선에 2002년 처음으로 도입된 전자개표 시스템이 무슨 정보통신이 구축 운영을 했고, 또 전자개표기는 어떤 뭐라고 하는 시스템 업체가 납품을 했는데, 이들 기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법적 제재를 받았고, 이후 SK CNC는 선거 시스템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 하는 얘기인데, 바로 이때 김대중, 이해찬이 거론이 됩니다. 김대중, 이해찬 때 부정개표기 제작 주문을 했다라는 것이 이 스카이데일리의 보도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노무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노무현이 지금 현재는 이 지지도라든가 인지도가 다른 후보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 하더라도 이것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문제없다. 자기들의 선전선동 전략,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히든카드에 의해서 그거는 걱정하지 마라 라고 김정일이 DJ한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사안이 이렇게 퍼즐 맞추기 식으로 하나씩 나온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이 부정선거, 그리고 전자개표기, 이른바 투표지 분류기죠. 이것이 투표지 분류기가 이렇게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점은 요 사태만 가더라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여기에 김대중과 김정일의 차 밀담, 김정일의 전용 승용차에서 벌어진 차 밀담에서 과연 대한민국 선거까지 얘기가 나왔느냐 하는 얘기가 지금 아주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매체에서는 이것이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이 당시에 노무현이 압승을 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연계가 됐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따로 뽑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면은 5분 10분 내에 다 끝나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차기는 노무현이다라고 김정일이 김대중에게 콕 집어서 얘기를 했다는 거, 이 자체만 가더라도 물론 24년 전 일이지만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북한과 상당히 많이 밀착이 되어 있구나. 물론 그쪽에서 얘기할 때는 서로 대한민국에 더 이상 전쟁이 없도록 평화 무드를 조성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항상 강변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이렇게 밀착 관계는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미국 정부당국 CIA가 도감청을 통해서 파악한 내용을 당시 주 월남, 지금 베트남이죠. 경제담당 공사로 있었던 이대용 씨에게, 왜냐하면 CIA는 이대용 공사를 굉장히 신뢰를 했다. 북한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상황, 아주 꾸준한 그 협박과 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베트남에서 사실상 감금된 채 생활을 했던 이대용 씨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느껴서 이분에게 도감청 내용의 일부 자료를 건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스카이데일리가 불과 몇 시간 오늘 아침에 공개를 한 내용인데요. 저는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것을 마치 우리가 퍼즐 맞추기 식으로 하나씩 맞추다 보면은 글쎄요, 꼭 비단 DJ와 김정은, 김정일 이 북한 부자 세습제 정권과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밀착이 되고 있었고, 지금 이 돈이, 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건넨 돈이 상당히 많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원래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었습니다만은 당초 예상보다도 북한에 건넨 돈이
상당하다 하는 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CIA의 정보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김정일과 김대중의 차안 밀담, 이것이 더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고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당초 알려진 그 금액보다도 10배 이상 더 많이 건네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별도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평이 혹시 준비가 됐나요? 만평이 준비가 안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지미 카터 대통령 별세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또 이게 방금 들어온 얘기네요. 김수환 전 국회의장이 또 별세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뭐 국회의장 정도의 별세 소식, 우리에게 또 여러분께 또 전해드릴 저희가 의무가 있으니까요. 글쎄요, 뭐 아주 그 연말에 이렇게 많은 또 정치계의 거물들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또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타계하는 소식, 글쎄요, 한 세대가 이제 이렇게 바뀐다 하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시대가 커다랗게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글쎄요, 부디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2005년에는 올해처럼 많은 대한민국에 큰 안 좋은 그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기원을 해드립니다. 크나큰 이 역사의 전환점에서는 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기를 또 보여주셨고요. 이 국난을 극복하는데 또 아주 일치단결을 한 적 우리가 여러 차례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2024년 12월 달에 잇따라 터져나온 대한민국의 불운, 이런 것이 내년 2025년에는 이렇게 깨끗하게 나라의 새로운 운이, 국운이 융성하기를, 그래서 우리 후세들이 정말 우리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나라로 사는데 이 대한민국의 기틀을 내년에는 잘 닦게 되기를 아주 기원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때로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드리고 하는 그런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179명의 아까운 생명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간 바로 그 다음 하는 방송이라 참 오늘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어떠한 내용을 전해드려야 될지 저도 먹먹한 감정이 지금까지 피어오르는데요. 아무튼 그렇다고 또 우리가 일상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 한 시간 한 시간 아주 의미 있게 또 보내시면서 먼저 간 영령들에게 또 희망을 주는 그런 일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막 또 들어온 소식에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오늘 자정에 청구를 한다는 소식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 이런 지금 세 군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거를 서로 아주 경쟁적으로 이게 나서고 있고, 또 공수처가 지금은 내란죄를 담당을 하겠다라고 자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12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겠다 하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게 또 광고가 들어가 있군요. 글쎄요, 광고는 이 광고주와의 그런 또 계약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오늘 분위기는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광고 멘트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늘 하는 그거 있죠? 알부민, 요 알부민의 광고입니다. 바로 이 방송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2+1 한정 특가가 제공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알부민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이다. 그리고 마시는 알부민은 근육량, 면역 증진, 염증 억제에 도움을 주는 로얄 젤리 분말과 아르기닌 성분 그리고 비타민, 아연까지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로감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이게 효염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대형 참사가 난 이후에 처음으로 또 진행을 하는 방송에서 상당히 또 참담한 그런 이 마음을 억누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또 가장 어려운 때에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마냥 침통해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먼저 가신 님들의 어떤 그 뜻이 진정으로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오후에도 또 건강하시고 건강을 잘 챙기시고 내일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힘차게 뛰어보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알부민도 이젠 마시는 시대 20대의 활력을 90대까지 지켜라. 남지현 원장의 알부민 2090 알부민 복합물 무려 25,500mg 제가 직접 원산에 배합했습니다. 매일 지치고 힘드십니까? 피곤에 쩔어 지내십니까? 그럴 땐 단연코 단 하나, 바로 알부민. 남지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고함량 12,000mg도 아닌 16,000mg도 아닌 용량 폭탄 실현 무려 25,500mg 가득. 엄선된 알부민은 물론 특허 조성물질 2종까지 제가 심혈을 기울여 직접 배합했습니다. 기존보다 용량도 50% 이상 확 늘린 고용량.